유학 준비 오픈 카톡방에서 풀브라이트 뭐 SOP 이런 거 미리 준비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었어서 이제 2월쯤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전공은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에서는 최종 알터내티브 캔디데이트로 선정이 되어서 수혜를 받게 되었지만 한국고등교육재단이라고 또 다른 좋은 장학 프로그램에서 선정이 되어서 풀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위드로우를 하고는 지금은 한국고등교육재단 지원을 받아서 도시계획, 도시지리학 쪽으로 박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씩 사실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일찍 시작하는 거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풀브라이트 지원 시기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한결 서류도 많고 또 행정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중간에 걸리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학교에서 뭐 성적표를 이제 실링을 해서 재단으로 보내야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진짜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뭐 추천서도 이제 풀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서류 제출 시기가 훨씬 이르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좀 아무래도 놓치기 쉽고 또 훨씬 바쁘신 시기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제 리서치 스테이트먼트 또는 스테이트먼트 오브 퍼포스 그리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의 생각만큼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넘버 팁은 진짜 일찍 시작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뭔가 모티베이션을 주거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진행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탱탱님을 오픈 카톡방에서 발견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래서 거의 1월 중순부터 SOP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때 생각해보면 좀 아득하고 아찔한 게 약간 그 상태로 내가 만약 4월, 5월쯤에 풀브라이트 지원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유학 준비를 직전 단계에서 SOP를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기 SOP를 열어봤는데 허접한 거를 떠나서 그냥 내가 어떤 연구 질문에 사실 대답을 하고 싶은지라든가 나를 어떻게 좀 셀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잘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더라고요. 네, 메리랑 같이 뭔가 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뭔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피드백도 좋았고 그것 이상으로 이제 타임라인을 정해서 다음 주 무슨 요일까지는 뭐 초안 한 번 또 만들어 오자 또 초안을 수정해오자 이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지켰나요? 웬만하면 지켰죠? 웬만하면 근데 지켰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신기했던 게 좀 굉장히 일찍부터 모티베이션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어쨌든 저는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브라이트 지원을 할 때 내 연구라든지 내 진로 계획이 어떻게 또 한미 연 관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좋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인터뷰 때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서류를 평가하는 분들은 실제 이제 대학원, 미국 대학원 입시랑은 다르게 그 전공의 교수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념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그 연구랑 관련된 어떤 학술적 흐름이나 기조 같은 거를 평가자가 좀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제하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 멜린도 풀브라이트 서류랑 직접 대학원 지원했더라고요. 네, 저도 확실히 풀브라이트는 이제 풀브라이트만의 그런 포커스와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목적성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이 이제 더 현명한 접근 방법이지 않나 그런 특히 SOP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이제 풀브라이트를 할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뭔가 한미 양국의 그런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쪽으로 글을 풀어 나갔다면 대학원 어드미션은 조금 더 순수하게 학문적인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풀브라이트 SOP 같은 경우는 당장 내 연구 흐름이 왜 등장했는지를 설명하는 문단이 한 문단이나 되었었거든요. 근데 실제 대학원 지원 SOP에서는 이 부분을 뺐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이 장학금의 성격에 맞추어서 SOP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장소를 옮겨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랑 탱탱님이랑 같이 인터뷰 준비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함께 1차 합격을 해서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한 3주 정도였던 것 같은데 되게 바빴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 한 번 할 때 1시간쯤 이렇게 줌 세션을 마련해서 같이 인터뷰어, 인터뷰이가 되어서 서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진행하는 방식은 주로 각자 서로
이렇게 부탁했었던 질문들도 예상 질문들. 네, 이제 물어보는 것도 하지만 실제 인터뷰처럼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팔로우업 질문들을 그냥 정말 예상치 못하게 질문한다든지 허를 찌르는 질문들도 꼭 한두 개씩은 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언급을 했었지만 풀브라이트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분야의 정통한 교수님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 더 제네릭한 분야의,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교수님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탱탱님과 다른 전공이어도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든가 이 연구 주제가 왜 중요한데? 라는 질문을 좀 그전 공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이 좋았던 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스케줄을 맞추어서 귀찮을 수도 있는 스크립트 작성을 맞춰서 하고 또 피드백을 받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내가 인터뷰를 할 때 예상치 못하게 하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컨택을 잘 하지 않는다든지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음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저요? 우리는 영어 모국어가 아니니까 유창하지 못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누가 갑자기 질문을 하고 내가 당황스러우면 you know, like, 아니 이런 거를 좀 반복하게 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걸 다 기억을 하고 계셨군요. 그럼요. 실제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저는 정말 간략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길어졌어요. 너무 말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많았고. 그런데 사실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정말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소개가 길어질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질문하고 싶어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어서 짧고 간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 연구 주제랑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말 구체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도시 밀도를 이제 택하는 그런 접근이 있을 테고, 좀 밀도를 포기하고 더 뭐 비효율적이거나 비경제적이어도 안전을 이제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묻는다든가, 코로나 시대의 어떤 도시공간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그 어떤 석학도 제 생각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잘 할 수 있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답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신 거는 기본적으로 이 학술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이 관심이 있고 늘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잘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보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면접을 보셨던 분들의 어떤 후기들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들을 물어보셨다거나 동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 연구가 한미 관계나 한국, 미국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질문은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거는 이미 SOP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충분히 작성돼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탱탱님은 심사위원분들이 탱탱님의 SOP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CV 같은 걸 충분히 다 읽고 면접장에 들어오신 것 같았나요? 네, 저는 굉장히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게요. 먼저 다 연구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물어보셨다는 점에서도 그랬지만 상당히 예상 못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 CV를 읽어보신 한 교수님이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과 공전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연구적으로 잘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에서 굳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를 물어보셨거든요. 그런 질문을 사실 여쭤보셨다는 거는 CV에서 누구와 교신 저자 또는 공저자를 했다는지까지 이제 다 보셨다는 걸 의미해서, 또 다른 어떤 인상은 어디서 왔냐면은 마지막에 면접관 한 분이 제 생각에 단장님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서류적인 측면에서는 너는 어쩌면 원 오브 더 베스트 캔디데이라는 그런 표현을 되게 써주셔서, 그 말은 즉슨 모든 지원자의 서류를 다 한번 제대로 읽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SOP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쓸 때 CV 작성할 때 최대한 정말 공들여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밌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재밌다고 정말 재밌었나요? 정말 진탐나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면접관 3분이 앉아 계시고 제 생각에 서기로 예상되는 분들이 몇 분 앉아 계셨고, 사이드로 반대쪽 사이드에 이제 대사관 또는 풀브라이트 재단 지금 미국인 직원으로 예상되는 분이 한 분 앉아 계셨는데, 이분은 면접관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아서 질문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얘기를 듣다가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 연구 주제랑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도시나 지역 중에서 이거를 가장 잘 하고 있는 곳이 어디고 그런 예시가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 연구자로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거나 리서치를 하지 않았다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서, 어떤 날의 면접을 보는지, 어떤 면접관들이 들어가 계신지, 어떤 전공인지에 따라서 면접 경험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시 한번 왜 이 프로그램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를 좀 정리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후기들에서 이런 질문이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지원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질문을 마지막에 받은 것 같아요. 훌륭한 지원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널 뽑아야 하나, 이런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혹시 받으셨나요? 저는 아니요. 그 질문을 근데 이제 인문 계열로 지원했었던 제 다른 친구도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후기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그 질문들이 있었던 날 면접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막상 왜 이 재단 또는 이 프로그램에서 날 뽑아야 하는지를 정말 설득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막 동아리 보면은 왜 우리가 너 뽑아야 하면은 마지막에 막 노래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막 삼행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장난스럽게 또는 이제 유쾌하게 넘길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